자, 김창욱의 코프레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재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죠. 김창욱 선생님네 집에서는 왜 상어도 올라온다면서요, 제사상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어가 죽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살아서 올라오면 안 되죠. 살아서 다른 재물을 막 잡아먹고 그렇죠. 있으면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아셨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저희가 잠시 또 쉬는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들 또 속 안에 들어있는 또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풀어내 주셨습니다. 함께 또 풀어볼까요? 자, 오늘의 속풀이! 자, 오늘도 아주 뭐 컬러풀하게 네. 자, 많이 올라오셨는데, 자, 일단 사연 소개 몇 개 가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기려면 어떤 재물을 바쳐야 할까요? 이것도 한번 좀 아니, 일단 어느 상태인지 좀 한번 봐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떤 외적 재물이 필요한가, 내적 재물이 필요한가. 어디 계십니까? 남자친구가 저 일어나 주세요. 잠깐. 여기 계십니다. 예. 아니, 일어나지 않아도 앉아있는 되겠네요. 자세로 네. 저는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이어트 재물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재물. 지금 미인이신데 다이어트 재물 좀 받쳐봤습니까? 안 받쳐봤습니까? 그럼 좀 다이어트 재물 바칠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저는 정말 중요한 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여성이요. 전 여성은 얼굴보다 저는 사람들이 남자가 뭘 보는 것 같습니까? 네? 몸매. 지금 몸매라고 안 하고 몸이라고 하시네요. 와, 이게 엄청 에로틱하네요. 몸을 본다. 남자분들이 그럼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남자분들은 여성의 어디를 봅니까? 뭐를 봅니까? 이 여자랑 사귀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당당하구나! 마음. 무슨 마음을 봅니까? 자, 저는 이렇게 근데 저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생각이 있는 남자라면 네. 저는 편안한 여성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다. 그럼 편안함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결혼한다는 것은 식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식구는 무슨 뜻인가요? 그대로 해석하면? 같이 먹는 입. 그렇죠. 뭔가를 같이 먹고. 밥을 같이 함께 먹는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가장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직원이요? 회사 직원. 직원. 직장 동료. 직장 동료. 근데 직장 동료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명 중에 유난히 여러분이 밥을 같이 많이 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자주 먹거나 뭘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심 같은 거 가볍게 캐비어 먹으면 돼요. 굉장히 가볍네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가 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닌데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자주 먹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저희의 사실은 식구거든요. 근데 밥은 누구랑 먹으려고 하냐면 편안한 사람하고 먹으려고 하죠. 그렇죠. 불편한 사람하고 안 먹죠. 그렇죠. 네. 지방에 강의를 가면 군수님이 지방 특산물을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막 식사 대접하겠다고 오시는데. 그렇죠. 군수님이 막 대접합니다. 막 여기 막 엄청납니다. 전라도 막 그러면은 저는 속으로 솔직히 강의 일찍 갈 수 있는데도 안 갑니다. 그냥 군수님하고 밥 먹기 불편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먼저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도착하네요라고 뻥을 치고 속으로는 돈으로 줘라. 돈을 줘라. 점심값. 그럼 내가 알아서 먹는다. 사람은 불편한 사람하고는 밥 같이 안 먹으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전 마지막으로 그 재물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그 남자가 들어와서 쉬거나 조금 여유 있게 있다 갈 공간이 있는가? 내 안에 그 여자가 쉴 공간이 있는가? 자아로 너무 가득 차면 그 여자가 나에게 들어올 공간이 없죠. 그래서 조성모 씨는 애타게 노래를 부른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점점 종교단체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거 1장. 그렇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두 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나를 좀 비우고 다이어트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신랑이 자꾸 술 먹고 늦어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자들은 뭐라고 해야 일찍 들어오나요? 저를 어떻게 버리죠? 이렇게. 남편을 버려버리세요. 이것도 같이 버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조금 어렵네요. 이분 보세요. 읽고 구겨버리셔서 여러 장 썼어요. 교수님 오늘 셔츠 단추 무리수 던지셨어요.
저희 북유럽 남편 아까 저 지난 시간에도 오셨던 금방 따라해요 그러셨는데 네 무리수는 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건 뭐 멀리서 와야 할 꼭 강의? 와야 할 강의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분도 자아가 절대 죽지 않는 동료가 있습니다. 회사 사람 모두 힘들어합니다. 친한 동료인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끝나고 온다는데 팀원들이 싫어합니다. 다행히 여긴 안 오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친한 동료인데 어떻게 할까요? 친한 동료인데 네. 자아가 절대 그분이 죽지 않는다. 않아요. 어떻게 죽여버릴까요? 심청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심청이. 심청이. 네. 심청이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마음심, 풀을 청이죠. 마음이 푸른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청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맑다라는 뜻이죠. 네. 그런데 그럼 심봉사는 뭘까요? 마음이 마음이 봉사네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심청이의 그 일은 이런 겁니다. 심청이가 마음이 맑은 자가 마음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자를 위해서 인당수에 재물이 몸을 되어서 던지죠. 인당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어두웠던 자가 눈을 뜬다. 청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친구가 만약에 자아가 매우 많다는 건 자아가 많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아가 좀 죽어 있는 사람들, 그 친구의 그런 것을 본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서 죽을 때 그 친구의 눈이 띄어지겠죠. 네. 그 친구한테 가서 너는 자아가 많아. 나 김창욱 강사 강의 들었어. 그래. 우리 다 같이 들었어. 오늘. 재물이 살아서 움직여. 포프리 쇼바. 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 꼴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봉사를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뜨리는 현상이 되는 거죠. 나쁜. 그러면 눈이 띄는 게 아니라 심봉사 뒤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러네. 이제는 천길만길로 떨어져서 수장되는 거죠. 심청이가 신봉사를 위해서 네. 던져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오. 아니 강의 때는 막 이러다가 지금 그러니까. 우와.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다음 거 네. 종우다. 네. 여기 있네요. 회사 다니기 싫어요. 사장님도 이 사람 싫을 거예요. 회사 생활과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른데 돈 때문에 다니고 있어요. 계속 다녀야 할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저분요. 잠깐 우리 나오시죠, 뭐. 네. 박수 한번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네. 아까 지난 시간에 결혼하시고 싶으시다고. 네. 네. 결혼하시고 싶다고 근데 이런 글 쓴 거 보니까 결혼은 틀렸네요. 네. 자, 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네. 우리 플룻 선생님. 네. 네, 이쪽으로 오셔서 마이크 받으시고. 네. 네, 저 카메라 보시고. 앞에 카메라 보시고 앉으시고요. 회사 이름 얘기하면 잘리니까 이제 그냥 개인적인 거 어디에서 온 누굽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온 한효성입니다. 한유선님? 효성이요. 한효성님. 네. 그러면 네. 선생님 지금 어떤 일 하시는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일 하시고 싶은지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공예 디자인 전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예 디자인 쪽으로 계속 공예 디자인. 그럼 공예 디자인 작업을 쪽이면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렇게 도자기랑 섬유. 도자기랑 섬유요. 네. 그걸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근데 근데 지금은 하려고 하면 이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본이 없으니까 회사에 일단 들어갔는데 2년만 하고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요. 네. 적금을 5년 만기를 들어가지고 그럼 앞으로 3년을 더. 지금 3년 다녔거든요. 네. 그럼 이제 2년 네, 남으셨네요. 네. 적금은 꾸준히 붓고 있습니까? 네, 네. 월급은 꾸준히 나오니까요. 네. 음. 그래서 근데 그 일은 별로 하고 싶은 일은 아니셨던 거예요?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요. 하는 게 너무 매일 똑같아요. 반복. 네,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공예 디자인을 쪽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돈만 모으는 거 말고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신다거나? 아, 지금 그냥 집에서 좀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 어떤 작업이요? 스카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아. 브로치 같은 거 만든다든지. 아 그래요? 지금 혹시 네. 하고 있는 것 중에 아니, 없어요. 좀 이렇게 몸을 좀 돌려보세요. 좀더 돌려. 아, 근데 기분 완전 나쁘네요. 아니 오늘 저 천안에서 오신 분들이 좀 별로. 네. 오케이. 그러시면 말문이 막히네요.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본인도 좀 미안하시죠? 그 아까 결혼도 하시고 싶으시다고 그랬죠? 그쵸? 네. 근데 저는 이거 소개하고 싶어요. 네. 저는 성악했거든요. 성악했고 그리고 저희 실장님은 연기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공연팀이에요. 공고연합 둘 다 공고 나왔거든요. 공고연합인데 그래서 공연팀인데 제가 저희 실장님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제가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 둘 다 B형이에요. 그래서 매여 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어디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저희는 항상 돌아다니고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저 실장님 결혼했는데 새로운 여자 만나는 거 엄청 그러니까 집에도 아니에요. 얽매이질 않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니에요. 네. 네, 이건 아닌데요. 그런데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선생님도 그런 예술가적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선생님의 특성, 특징 어떤 건가요? 나는 이런 여자다. 남자 결혼하기도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난 이런 여자다. 저는요. 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막 악기도 좋아하고 미술 쪽도 좋아하고 미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네. 지금 유일하게 싫은 건 회사 다니는 게 싫은 거고. 사장님이 얼마나 싫을까요? 그러니까. 야, 오케이. 전 그러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퍼프리쇼에서도 소개를 했고 여대생들에게 누누이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대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명문대보다 더 중요한 거 결국 대학 나오는 거 뭐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는 걸까요? 네? 네임. 아니, 취직이에요. 어디대 나왔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취직하려고 그러는데요.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좋은 데 취직하려는 거는 결국 뭐 때문일까요? 시집 잘 가고 좋은 남자 만나려고 하기 위해서. 그거의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냥 편하게 잘 먹고 네? 잘 살라고? 잘 먹고 상당히 원초적인 단어로 계속 얘기하네요. 잘 먹고 잘 살라. 그렇죠. 그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웰빙입니다. 웰빙. 잘 존재하다. 잘 존재하다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웰빙은 자 부자하고 잘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게 부자입니다. 잘 산다는 건 웰빙이죠. 웰빙이라는 건 잘 존재하다. 존재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좋은 관계를 맺다입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다. 네. 직업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다. 아, 네, 일하고도. 그렇죠. 네, 네. 삶과 자기가 사이가 관계가 좋다라는 좋다. 거죠. 이게 잘 존재하다는 게 이게 잘 산다는 거죠. 그러면 잘이라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아해야 됩니다. 잘함의 첫 번째는 좋아함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 좋아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고 착각을 해요. 좋아 보이는. 그럼 자 좋아 보이는 건 뭐냐? 좋아 보이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프리쇼가 정말 좋았다면 사람들은 여기에 오는 수고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넉넉히 지불할 수도 있고 가까스로 지불하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다 오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네. 좋아하는 거예요. 네. 토요일 날 여기 오신 게 아, 자기가 좋아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실 때 뭔가를 지불하셨죠. 뭘 지불하셨어요? 시간. 차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쓰신 거예요. 바쁜 중에 여기 오고 안 바쁜 중에도 온 사람 있어요. 마음이 더 힘들어요. 부산하게 오려고 하니까 더 힘든데 자, 인간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걸 남도 좋아해 주는 게 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강의를 잘한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좋아하는 강의를 누구도 좋아해 줘야 돼요? 듣는 사람들도 여러분도 좋아해야죠. 좋아해 줘야 돼요. 저번 주에 플루트 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네, 난 플루트 하는 거 좋아해서 플루트 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내 플루트 안 좋아해요. 난 집에서 저녁에 계속 부르는데 남편이 여보 우리 집 너무 럭셔리하다. 엄마 하나 더 해줘요. 이래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녁에 엄마가 플루트 하는데 뱀 나와! 저녁에 비닐을 불고 지랄이야. 씨. 아파트에 뱀 기어다녀. 뱀이 뛰어다녀. 그 애들도 너무 싫어해. 엄마 꿈에 자꾸 뱀이 나와. 하지마. 이런 거 좋아.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좋아하는 거. 그렇죠. 그건 좋아 자기만 보이는 좋아하는 거지. 그건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춤을 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럼 남도 내 춤을 좋아해 줘야 이걸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춤 좋아요. 잘한다는 건 성과가 아닙니다. 순환된다, 소통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등 되려고 할 필요는 저 없다고 생각해요. 잘하려고 해야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등인데도 순환 안 될 수 있거든요. 1등하고도 힘든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등인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3등인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꼴등인데도 꼴등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행복한데 부모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진짜 부모가 엄마는 애를 넣어버리고 싶어요. 다시. 취소. 완전 컴플레인 진짜. 장난쳐요 지금 뭘 엄마가 꼴등 엄청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여기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선생님 공예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공예가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그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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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하는데 공예를 하기 위해서 다른 대가를 지불할 거죠? 네. 오케이. 그럼 전 두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예술가가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술을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술의 기본은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수학입니다. 음정 박자를 모르는 애가 감정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는 정말 듣기 어렵습니다. 주사죠, 주사. 그렇죠? 그리고 배우가 대사를 정확하게 모르고 동선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감정으로 연기하는 것처럼 못 봐주는 연기가 없습니다. 맞네요. 근데 삶도 저는 아주 비슷하게 생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도 일종의 공연이고 예술 작품인데 그것의 기본은 수학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건 전 수학을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수학적으로 해야 돼요. 철저하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 시간에 출근하고 그 시간에 일을 해야 퇴근해야 돼요. 또 퇴근해야 그리고 주어진 성과를 시간 안에 사장님이 시키거나 누가 시키면 어떻게 해야죠?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예술가의 기질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이러는 거죠. 아, 나는 내 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장님, 오늘은 왠지 작업할 기분이 아니에요. 꽃도 피는데 꽃이라도 한번 봅시다. 인생 너무 뻑뻑하게 살지 말고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이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난 여기는 안 맞아. 언젠간 나가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만의 비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나는 예술가의 기질을 갖고 있다. 나는 예술가적인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수학을 무시해서는 절대 감정이 고급 감정이 나올 수 없다. 네. 예술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감정은 아니다. 이걸 꼭 소개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왠지 선생님 뵈면서 그런 느낌이 살짝은 들었어요. 약간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feel, 그렇죠. 충동. 오빠도 충동. 오빠도 클럽 가서 충동. 그런 거 아니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와, 연기가 훌륭하네요. 연기가 훌륭하네요. 자, 그럼 그래도 네. 그래도 우리 나오셨으니까. 예술가적 기질을 갖고 있는 자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5년 동안 개 붙고. 네? 3년 지금 3년 이제 하셨죠? 2년 네, 남았어요. 3년 했어요. 2년. 2년 남은 건데 네. 그럼 2년 동안 수학 열심히 하라고. 그렇죠. 우리 진짜. 본인 스스로 얘기 한번. 네. 이름 부르면서 효성아 하면서. 네. 효성아, 네가 지금 비록 회사 다니느라고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너는 항상 꿈이 있고 또 네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정말 큰 사람이니까 2년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지금부터 좀 천천히 더 준비를 하자. 마지막 본인 자신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효성아, 시집 가자. 반갑습니다. 네. 멋지네요. 효성아 시집 가자. 시집 가자. 네. 네. 자, 이제 한 분만 더 모셔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 좀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 나오세요. 네. 일단 정면을 좀 많이 봐주시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박수. 본인 소개. 네, 소개 일단. 네, 소개부터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목동에서 왔고요. 나이는 35이고 미혼입니다. 네. 그리고 성함이 이향진입니다. 이향진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잘 안 된다는 게 그게 어떤 시작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겁니까? 시작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작도 잘 안 돼요. 네. 그럼 지금까지 줄곧 시작이 잘 안 되셨던 거예요, 아니면? 남들이 볼 때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 이렇게 그 마음 속에서는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그러니까 그래도 그동안은 뭐 남자친구분도 있었을 거고. 예, 지금 그게 좀 문제인데요. 네. 지금도 사귀는 분이 계세요? 지금 없는데 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럼 선생님이 좋아함과 사랑함의 그 가르는 기준은 어떤 것이었어요?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보고 만나는 것이 그냥 좋다 뭐 그런 느낌. 근데 사랑은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다른 것 같아요. 뭐 육체적 욕망. 어떻게 할 때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구나 딱 느끼는 거세요. 내 모든 거를 던져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 대신해서 대개의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의 부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 어렵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죠? 네. 그럼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 그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끼셨었던 순간이 어떤 때? 글쎄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막 널 위해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널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겁니까? 그런 게 느껴지셨어요? 네. 근데 본인은 그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그런 걸 제가 생각했을 때 대신해서 제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대신 그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고 큰일이 생겼을 때 그런 느낌 있죠. 그렇죠. 그런 그걸 다른 타인에게서는 잘 못 느끼는. 네. 사랑은 하고 싶습니까? 네. 저분하고 하시겠습니까? 저 왠지 뭔가 마음이 들통난 것 같은데. 네. 전 근데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사람들이 결혼해서래.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이 아니라 제 의견은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결혼을 하는 거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뭐 좀 알아야. 그렇죠.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얘기대로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르면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면 삶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선생님 전공이
지금 현재 어떤 일 하시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요. 지금 제가 다른 거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어떤 거 배우고? 그럼 좋아요. 그 배운 거. 어떤 거 뭘 배우세요? 배우고? 있어요? 커피하고 제과 쪽 배우고 있어요. 오케이. 커피하고 자, 제과. 봐봐요. 그러면 커피하고 제과도 정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커피하고 제과를? 사랑해야죠. 많이 알아야죠. 그렇죠. 많이 알아요. 네. 알수록 사람은 사랑하게 돼요. 커피 머신은 이런 게 있고, 맞아. 커피는 어떻게 갈고, 음. 또 어떤 커피는 싸구려고, 어떤 게 좋은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맛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니까 먹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회를 초장 맛에 먹지 맞아. 회가 무슨 회 살마다 맛을 다.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사람이거든요. 매니아가 보기에는 맞아요. 뭐든지 다 초장에 찍어 먹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초밥도 초장에 찍어 먹고. 그러니까. 예? 이거 되게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삶을 그렇게 사는 건 되게 질 떨어지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초장 맛으로 먹어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커피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남자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알아야 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가 가족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피로 맺어졌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칠 수 있지만 처음에 너무 그 사랑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너무 버겁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저 남자하고 같이 대화하는 게 즐겁고 같이 차 마시는 게 즐겁고 이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서로 해가지고 수많은 관계를 가져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말을 비로소 쓸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어쩌면 너무 일찍 사랑이라는 말을 남발한다는 거죠.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맞아. 별로 대단한 관계를 가져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사랑해. 널 위해 죽어줄 수 있어. 근데 쇼핑은 계속 못 가. 그래. 깔끔하게 한 방으로 하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은 한 방에 그 여자를 구하려고 차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 여자랑 계속 살아가는 그것. 예? 아이의 밥을 차려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게 조금 더 사랑에 가깝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사랑에 대한 이런 걸 갖고 있다 보면 그 남자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인데도 그 대단한 마음이 안 생기는구나. 이건 사랑이 아닌가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를 찬 적 있나요? 이 남자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해서. 저는 남자를 쉽게 또 많이 만나보지 못해서. 그래요? 네. 남자를 만나는 걸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회가 없으신 거예요? 글쎄 기회가 없었다는 건 핑계고요. 네.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남자하고? 네. 그래요? 지금 저랑 얘기하는 순간도 좀 불편하시죠? 아니요, 편해요. 편해요? 네. 남자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옥이 언니인가요? 편안하시죠? 네. 저랑 얘기하는 오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건 어때요? 편해요. 편해요? 네. 유부남인데 어때요? 뭐가 어때요? 자, 편안하다는 봐보세요. 거잖아요. 자, 긴장하면 유머를 분석해버리는 거야.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단은 조금 긴장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긴장. 경계를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를 만나서 경계하고 긴장하고 이러면은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조금 릴렉스. 그리고 편안한 남자하고 시작하세요. 맞아. 멋진 남자하고 시작하지 마시고 편안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랑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서로 오고 가는 게 있거든요. 뭐 돈 좀 꺼달라든지. 정말 오고 가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처음은 조금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그런 남자, 편안함이 오는 그 남자랑 시작해 볼 것을 좀 추천드려요. 맞아요. 예쁘세요. 네, 그죠. 예쁜데 사람은 언제 안 이뻐지냐면 아무리 이뻐도 긴장하면 안 이뻐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계하면 안 이뻐져. 그렇죠. 근데 좀 덜 예뻐도 이완되면 자유로워집니다. 덜 예뻐요. 예쁜데 여자가 언제 제일 아름다운지 아세요? 남자가 보기에 어떨 때일까요? 웃을 때. 그렇죠. 웃을 때. 되게 이완돼서 웃을 때예요. 웃을 때. 그러니까 남자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막 남자 웃기려고 막 이렇게 그 남자가 막 유머하면 웃으니까 너무 좋다. 마음에 든다고 막 그래? 그래? 이런 시집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나면 지금처럼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웃으려면 릴렉스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그 남자가 좀 재미없어도 좀 웃고 웃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좀 많이. 남자 되게 근데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이런 거 해주면 남자는 지가 진짜 유머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힘내요 정말. 그렇죠. 더 공부하죠. 그러면 이제 더 뭐 시간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네. 주변에 남자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긴장돼 있고 내가 너무 굳어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긴장하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번 카메라 보시고요. 우리 본인에게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서. 긴장하지 말라고. 네. 우리 음, 본인 이름 먼저 딱 부르시고. 네. 향진아, 35년 동안 너무 긴장하고 산 것 같은데, 좀 편안하게 살고, 앞으로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잘 하면서, 잘 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 남자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저 공개 비유지 한번. 미혼이거나 또 재혼을 꿈꾸는 모든 남자들에게 네. 그리고 이렇게 두 손 잡으니까 더 긴장한 것 같으니까 한 손으로만 딱 잡으시고. 저 편하게.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짧게 그렇죠. 한번 한번 지금 해보세요. 좋았어요. 그냥 네. 참 실험으로. 네. 자유롭게. 어차피 여기 나가도 못 나봐요. 그러니까. 네. 네. 저는 35인데요. 좀 결혼 정년기는 좀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다리가 쑤셔요. 결혼 너무 정년기 지났는데 관절염이 좀 있어요. 관절에 좋은 약 아시는 남자분 제 핸드폰 알려드린다. 그래? 자, 다시 릴렉스. 이거 제가 릴렉스 하라고 해드린 거니까 릴렉스 하시고 그리고 35인 거 얘기하지 말아요. 이름만 다시 이거 편집하고 자, 이름만 자막도 35 지워주세요. 이름만. 저는 이향진이고요. 본인의 가장 큰 매력. 떠오르는데. 본인의 가장 큰 매력. 이거 꼭 해야 되나요? 그냥 본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 사랑한다 한 말씀 하시겠다. 그래. 근데 저 네. 한 번만 꼭 한번 여쭤볼게요. 네. 왜 이렇게 긴장하시고 산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아실 텐데. 엄마 아빠가 좀 엄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긴장한 이유가 있을 텐데. 큰딸이에요? 아니요. 오늘따라 하나도 안 맞네요, 진짜. 더 맞아줘야 방송이 사는데. 그 긴장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선생님을 긴장되게 한 그게 뭐예요? 저를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네. 기대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저를 봤을 때.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기대감에 미치기 못하니까. 위해서 그 노력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러면 그래서 아마 긴장됐을지 몰라요. 네. 그래서 더 내가 저 기대를 충족시켜야 네. 사랑받고 인정받고 네. 저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네.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느낌 때문인 거니까. 네. 근데 사실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이 그러지 않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냥 선생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내가 너무 내 스스로 항상 착한 잘해줘야 여자 돼요.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맞아요. 착한 여자. 봐요 지금 웃을 때가 예쁘다고요. 오케이 지금 웃을 때가 예쁜 거야. 너무 이쁘다 지금 방금. 네. 착한 여자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나쁜 여자 여자죠. 아닌데. 좋은 여자가 되고 싶은데요. 와. 착한 여자를 바라니까. 나온다. 착한 여자는 아니고 무슨 여자가 되고 싶다고요? 좋은 여자. 좋은 여자. 여자. 좋은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좋다. 글쎄요. 그럼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알지 않아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착한 여자 말고 좋은 여자가 되고 싶죠. 네. 그러면 이제 되게 힘들게 남한테 기대 충족시키고 살았던 나에게 지금 내가 한마디만 해주시고 저희 네, 마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막 기대 맞추려고 막 힘들게 막 그렇게 살았던 나에게 지금의 내가 한마디만 해주세요. 향진아,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좋은 여자가 되도록 노력하자. 사랑해, 향진아. 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프리쇼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아, 네. for free 원래 for free입니다. F-O-U-R, F-R-E. 네. 네 가지 free라는 뜻이에요. 이 for free라는 토크쇼를 그 후원하신 그 회사가 그 for free라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네 가지가 없다. 정말 네 가지가 없습니다. 네 가지가 없다. 아, 좀 말이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니, 좀 하필이면 그럼 그 또- 싸가지가 없다는 걸로 그러네요. 들리는데 어. 그 네 가지가 없다는 회사에서 사실은 처음 이 강의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시작하고 무료로 오픈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회사 이름으로 토크쇼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FOR R. 그래서 자유를 위한 자유를 위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저희의 자유 네. 어떤 가난에서 자유나 아니면 질병에서 자유 네. 아니면 아까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서 상처가 있거든요. 예, 또 자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면 인간이 영광이나 돈을 얻게 되는데 나중엔 그것에서 또한 자유. 네. 왜냐하면 돈이나 지식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심리학적으로 훅가시가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이죠. 힘이 또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에서 또한 자유. 네. 그래서 그 토크쇼를 저희가 추구한다라고 해서 이제 포프리 쇼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네. 저희가 뭐 감히 저희는 자유롭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자유롭기 위해서 이 무대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무대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